오늘은 누룽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누룽지는 제가 아침마다 먹는 어떻게 보면 아침 주식이기도 한데요. 가마솥 수제 누룽지와 현미칩은요, 오래전부터 우리 사건 속으로 구독자이신 김귀엽 사장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제품입니다. 누룽지의 모든 재료는 오로지 국산만을 사용하고요, 직접 밥을 짓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맵쌀은 95%, 나머지 5%는 현미, 보리, 귀리, 찹쌀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12시간 불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취향에 맞게 적당히 잘라서 물에 5분 정도 끓여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먹고 있죠. 간식으로 드실 때는 잘라서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0초 정도, 또 한 1분 30초 더 돌리고 이러면 더 바삭해진다고 해요. 과자처럼 맛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소하다고 그래요. 현미칩은 휴대하기가 편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간식용으로도 간편하게 드시기 좋고요. 장거리 운전할 때나 저처럼 낚시 가서 또는 여러 음식의 토핑 형태로, 이를테면 뭐 샐러드, 떡볶이, 라면, 아이스크림 등등 토핑으로 곁들여 드셔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누룽지는 다이어트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박스 포장이다 보니까요, 배송 과정에서 약간 깨질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좀 양해를 바란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님하고 네. 홍유진 박사님이 준비한 이제 범죄 심리 분석 네. 파트인데, 요거는 내가 오늘은 일부러 안 읽어봤어. 미리 안 보셨어요, 일부러? 일부러 오늘은 미리 안 읽어봤어. 읽어보면 자꾸 또 챙겨낼까봐 아예 안 읽어보고 좀 그냥 진행되는 거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건 봤어. 2021년 사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 사건이죠. 근래 사건이네. 제목만 내가 얘기하고 갈게요. 네. 그녀의 피해는 어디까지? 그녀의 피해는, 그 피해 정도가 어디까지 피해를 당했는데, 예. 그 피해에서 범인으로 하여금 가해를 받은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냐, 그 소리죠? 맞아요. 그 소리 같아. 맞아요. 연인끼리인 것 같은데, 예. 사이는 맞아요. 연인끼리 가해 피해가 성립이 되나?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특히 이 사건은 좀 희한해요. 이따가 이제 교수님 들어보시면 뭐 이런 일이 있어라고 싶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등장인물 많으면 신경 써서 잘해야 돼요. 맞아요. 편집하는 팀들이 헷갈리시고. 등장인물이 많기 시작하면 이제 고생해요. 그렇죠, 맞아요. 한번 가볼까요? 요거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죠, 1월 17일. 아, 연초네요. 완전 연초에 밤 한 10시 반쯤 됐어요. 20, 30분. 예. 그때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부산 금정구의 이제 한 주택에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네. 이 집주인이 누구냐, 여기 누가 사느냐라고 했었을 때 36살의 여성이 사는 여성이 집. 사는 집이었는데 한 10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2시 39분. 예. 쯤에 누군가 이 여성의 집 문을 땅땅땅 두들겨요. 예. 찾아온 거죠, 누가? 누구예요? 그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이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였어요. 애인이잖아, 연인. 애인, 그죠, 연인. 30대 이제 올 수 있지. 후반된 그 남자친구가 뭐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지. 갖고 연인 관계예요. 그래갖고 예. 전날도 만났대요.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심지어 이 사건 나기 그날 낮에 헤어진 거야. 낮에 헤어진 거야. 낮에 헤어져. 전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을 때 막 불 붙어가지고 그렇죠. 때도 시도 없이 만나지 뭐. 그렇게 이제 만났다가 요 날이 1월 17일이 일요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는 집에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은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밤에 이제 10시 반 넘어갖고 찾아온 거죠. 다시 남자친구가. 예고도 없이. 예고를 하긴 했는데 한 9시쯤부터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하고 찾아왔네. 얘는 있네. 밤에 와도. 카톡을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나 오늘 좀 너무 피곤해. 나 좀 쉬고 싶어. 오지 마라, 이 소리죠. 그럼 안 가야지. 근데 아니야, 나 진짜 너한테 할 말 있어. 말할 게 좀 있으니까 얼굴 좀 보자.
뭐, 계속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거절하는데. 거절을 하는데도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진짜 10시 반쯤에 찾아온 거죠. 네, 두들겼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두들기니까 문을 딱 열어줬죠. 네. 그랬더니 남자가 살짝 술에 취한 상태예요. 만취 상태는 아니고 그냥 살짝 술 한 잔 했나 이런 정도로 이제 딱 문 열어주니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집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바로 들어오진 않고 현관에 딱 서가지고 야 담배 어디서 피우면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깥에서 피고 오지. 어디서 피우고 오면 되냐 이렇게 했더니 여자친구가 그 현관 입구에서 펴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는 현관 입구 담배를 피고 여자친구는 이제 문 열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안방 문을 열어놓고서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요. 현관 앞에서 담배 피고 여자는 안방 문 문 열어놓고. 열어놓고 현관 쪽을 내다보면서 이제 그죠. 서로 대화가 네. 참 희한한 대화네. 근데 교수님 딱 상황이나 위치나 딱 들어오자마자 담배 어디서 피우면 되냐 이게 분위기상 조금 쎄해. 쎄하죠. 이게 무슨 사랑의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두 사람 간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떤 문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좀 불만을 느껴서 좀 소원해진 상태였다고 해요. 사이가 안 좋았구나. 예, 특히 이제 그 불만의 부분이 직업이나 뭐 경제적인 능력이 좀 안 좋다. 남자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좀 저 사람 별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음이 좀 떠가지고 이렇게 좀 소원하게 하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잖아요. 딱 느껴 써먹써먹한 거 벌써. 그렇죠. 좀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대화의 이제 첫 말미 첫 대화가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산이라서 사투리인데 제가 사투리 흉내를 못 내니까 그냥 요즘 뭐 때문에 멀어지노? 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우리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하시고 아프시니까 내가 그런 거 모두 신경 쓴다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가 니들은 내가 이거 바로 나오네. 그죠. 니들은 내가 호구로 보이나? 한 번씩 내가 돈 벌어서 니한테 갖다 주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주니까 내가 호구인 줄 아냐? 응. 딱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이게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자가 화났구나, 야 우리 엄마도 너 싫다 그래.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만만하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무서워 이거 뭐야 이게? 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여성분도 화가 난 화났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먼저 죽으면 나도 죽을게. 와, 뭐 이런 대화가 다 있어 이 연인끼리. 그죠. 이제 싸우는데 심하게 뭐 서로 죽자 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네. 막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다음 날이에요. 1월 18일에 여성이 남성을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신고를 했냐면 남자친구가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신고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남자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이 여자가 이 경찰에 이야기하기를 그때 한 2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인데 저는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도 나타나가지고요 내 집에서 두 사람이 나를 목 졸라가지고 죽이려고 해갖고 내가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찾아온 겁니다. 다른 여자랑 같이 왔다는 거야? 여자가 무슨 불쌍한 여자가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이 여성의 그녀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 지금. 아까 그 뭐 그래 네 죽으면 나도 죽을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딱 바로 연이어져서 돌연 공격이 시작돼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는 공격. 자, 이 여성의 최초 진술이에요. 이 다음 날 1월 18일에 이제 저기 경찰서 갔잖아요. 그때 최초 진술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들어보면 진술 굉장히 디테일해요. 보면은 이제 그 여자가 화가 나갖고 네 먼저 죽으면 나도 죽을게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마지막 대화잖아. 네. 남자친구가요 갑자기요 신발도 안 벗고 신발을 신은 채로 저한테 그대로 달려들었어요. 여자는 안방에 있었잖아. 안방에 있었고 남자는 현관에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도 안 벗고 그 말 딱 끝나니까 빠바박 신발 신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바닥에 팍 눕힌 다음에 양손으로 제 목을 막 조르면서요. 나 안 그래도 내일 재판 받으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새끼 문제 있는 놈이구나. 내가 너네 다 때려 죽이고 나 교도소 들어가서 안 나올란다.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제 목을 계속 졸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 옳지 않아요. 좀 삶을 이제 조폭 생활 같은 것도 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예, 예. 재판 받으면 빵이 갈 것 같은 모양이지. 맞아요.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런 뭐 활동도 하고, 근데 현재 요 당시에까지는 완전히 가담해갖고 막 조폭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뭐 그 언저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남자 뭐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마음에 안 들지.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목을 신발 신고 들어와서 목을 조르면서 나 안 그래도 교도소 갈 건데 너네 죽이고 나는 교도소 안 나온다. 이러면서 목을 막 계속 조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왼손으로 그때 조르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한쪽 손, 그러니까 오른쪽 손이죠. 그때 그 남자가 하얀색 점퍼 같은 거를 입고 있었는데 윗도리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요. 제 옆구리에다 대고 네 죽고 이게 너네 동생도 그래, 죽고 너거 동생. 너거 동생도 죽고 우리 다 같이 죽자. 내가 혼자 온 줄 아냐? 같이 온 사람 있어. 같이 온 사람도 그게 20대 여성이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현관문이 낑 열리더니 20대 여성이 들어왔네. 2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래요. 근데 이 피해 여성은 모르는 여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예. 야 이제 둘이. 이제 그 여자가 들어오니까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불을 끄고 못 움직이게 잡아라. 오.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눕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제 그러니까 상체 쪽이었는데 제 몸을 눌렀어요. 못 일어나게. 그래서 그때 그래도 그 제 몸을 누르고 있는 사람은 여자니까 제가 밀치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상체만 벌떡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놀라고 그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칼 들고 나 죽이려고 하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 지 가해하러 온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네.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그 근데 여자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 여성분도 좀 성질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너 미쳤냐? 너 여기 왜 왔냐? 우리 집에. 너 여기 지금 가택 침입한 거다. 너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가만히 있고 제 남자친구가 저를 제 차 바닥에다 다시 밀어 눕히고 원위치 시켰구만. 원위치 시키고 그 여자한테 다시 잡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눌렀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제 어깨를 잡아서 눌렀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 남자친구가 제 왼쪽 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위로 올라타가지고 한 손에 장갑을 껴 있더라고요. 한 손에 장갑을 낀 채로 또 그 무슨 끈인데 그 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끈은 아닌데 아마 준비해온 끈 같아요. 흰색이랑 남색 천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꼬여져가지고 거? 꽈배기처럼 여러 번 꼬아진 그런 끈으로 제 목을 휘둘러 감아가지고 X자로 졸랐어요. 응. 그 제가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제가 한쪽 손으로 줄을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제가 이거 못 잡아 당기게 제 양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여자가. 그거 공범이네 완전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목이 막혀서 막 겨우겨우 어떻게 막 발버둥을 쳐갖고 이 목을 조르는 줄을 잡아 당기면서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잠깐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빠를 화나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로 목을 막 X자로 쪼르니까 끈으로. 그러면서 막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때 잠깐 풀어줬을 때여가지고 제가 슬금슬금 기어서 방 안쪽으로 구석탱이로 가니까 남자친구가요 칼을 들고 다가와가지고 안 되겠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악몽이네 악몽 이거. 하면서 제 배 쪽에다가 칼을 막 갖다 대고 찌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여자한테 같이 있던 여자한테 끈 어디 있냐 빨리 갖고 와라.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붕대를 들고 왔는데 그 붕대는 저희 집에 있던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발목 다쳐서 반깁스를 했는데 그때 쓰고 풀어놨던 붕대를 어서 찾아가지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를 다시 밀어뜨리고 그 붕대로 목을 다시 졸랐어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살았어? 그 제가 잠깐 기절을 했어요. 기절한지도 모르는데 깨보니까 제가 이제 기절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깨어났을 때 제 여기 밑에 쪽에서 이게 이제 사타구니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제 밑에 쪽에서 뭔가 축축하고 뭐가 흐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소변 봤나?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밑에서 뭐가 흘러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원래 목 졸리면 죽기 전에 밑에서 뭐가 나온다 라고 하면서 그 같이 있던 여자한테 그 수건 적셔서 저 닦아주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로 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던 젖은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 속옷을 벗기고 흐르는 거를 이렇게 닦아줬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는 제 목을 다시 졸랐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는? 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막 살려주세요 하지 마 막 소리를 질렀더니 제 남자친구가 그 옆에 있던 모르는 여자한테 제 입을 막으라고 시키더라고요. 참. 그래서 남자친구는 제 목을 조르고 그 여자는 제 입을 막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시 깨어났는데 그때는 짧게 기절을 했나 봐요 아마. 깨어났더니 여전히 제 목을 조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붕대를 이렇게 막 잡으면서 남자친구한테 오빠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나 정말로 계속 조르면 나 정말 죽어. 제발 살려줘 라고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네 지금 이거 안 죽으려고 지금 붕대 잡고 있는데 그 손 놓으면 내가 풀어줄게. 네가 먼저 놔라 이거죠. 그래서 안 죽었어. 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손을 놨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더니 더 이상 진짜로 제 목을 조르지 않더라고요. 이런 진술을 해요. 그러면 좀 목을 졸라서 여자랑 둘이서 2번이나 죽었다 살았다 했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 소변까지 보고? 기절을 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또 이제 뭐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목을 조르는 거를 멈추더니 그 여자한테 편의점 가서 맥주 사온나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진짜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키는 대로?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맥주를 사들고 왔어요. 참. 그래서 둘이 마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 모르는 여자한테 니는 이제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한 1시간 뒤에 포대 있잖아요. 포대. 마대를 2개 구해와라. 죽여가지고 담겼다는 얘기.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진짜로 알았다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참나. 그리고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래요. 그래갖고 제가 깍지를 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자기 손가락을 제가 낀 깍지 사이에다가 쑥 집어넣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깍지가 풀 수가 없었어요. 깍지를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지 손을 쑥 집어넣으니까 제가 조이게 했다. 깍지가 어떻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는 이제 한 손으로 제 손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주먹으로 이제 무차별 구타를 했어요. 저를. 제 배, 옆구리, 허벅지 이런 데를 막 때리더라고요. 한 10대 정도. 제가 너무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나 더 이상 아파서 정말 못 참겠다. 차라리 죽여라 이럴 거면 날 때릴 거면 차라리 죽여라 이러지 말고 하면서 제가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수면제 먹고 자라. 너 자고 있을 때 내가 너 죽여줄게. 라고 하면서 저를 눕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제 옆에 눕더라고요. 눈 감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잠든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뭐야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무서운 상황이니까 잠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제 누워 있었는데 뭐 저도 제가 잠이 들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금 지나니까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누구냐 뭐냐 이렇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 모르는 여자 그 여자가 왔는데 내가 가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 보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시 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차피 도망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 여성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와? 잘하고 뭐 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잠이 들었대요. 근데 사실 이거 이유가 있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그 제가 일어났을 때 남자친구는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내가 다 잘못했다. 오빠 마음 좀 진정시키고 나 신고 안 할게. 그리고 나 지금 출근하러 나가야 되지 않냐. 내가 출근 안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 이렇게 있나 없나 데리러 온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막 신고되고 그러니까 내가 출근할게. 나 나갈게 지금.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정된 것 같길래 오빠 그리고 저 칼 버려.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내가 나 가게 나갔다가 올게.라고 말한 후 후다닥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신고한 거야? 그리고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 이게 뭐야? 좀 이상한 상황이네. 희한한 상황이죠. 응. 근데 사실은 어쨌든 이 여자 진술에 따르면 똑 떨어지는 살인미수. 살인미수지 뭐예요. 근데 사실 이 여성의 이 지금 진술은 교수님도 대충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나름대로 파악이 될 정도잖아요. 연속성이 있어 시간적으로.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으로 착착착착 연속성 있게 진술을 하고 그 당시에 남자 대화까지 다 얘기해줘. 했던 말들 그리고 행동들 뭘로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아주 생생하네. 그죠? 엄청 생생한 편이에요. 이해는 안 가지만 생생해 예, 장면은. 이 상황 자체가 뭐 이래 하지만 이 진술 자체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빨리 잡아야겠네 이놈 일단은. 그죠? 그래갖고 18일에 여성이 신고하고 하루 만에 1월 19일에 남성을 체포를 해요. 체포했네. 예. 근데 또 남자가 자기 범행을 다 인정해요. 대체로. 그리고 그 남자가 인정하는 자백 내용도 이 여성이 했던 피해 진술이랑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진술처럼 이 남자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조폭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생활을 물 먹어 가는 중이구만. 예, 막 이제 꺼덕거리면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건달. 그죠. 자기한테 이제 소원해줬다라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 맞대요. 자기가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 죽자 이런 심정이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동참했던 지 혼자 기어들어오지 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 여자도 희한해. 이것도 희한해요, 교수님. 그 당시에 이 남자가 거주하던 거주지가요. 집이 아니고 그 숙박업소에 장기 대지랑 달방. 달방 살았구나 이놈도. 예, 모텔에서 달방에 살았는데 그 달방에 잠깐 얹혀 사는 여자였어요. 뭐야? 요 당시 이 여자는 한 21, 2살 정도 된 어린 여자애였는데 근데 어쨌든 가담했으니까 공범이죠. 자, 이런 관계인 거예요. 희한하네. 희한하죠. 그럼 도대체 이 사건 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들이닥쳐갖고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날이에요. 1월 16일에 두 사람이 저녁에 만났어요. 만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텔에 갔대요. 그래갖고 같이 밤을 보내고 요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2, 3시쯤 모텔에서 이제 나와갖고 헤어졌대요. 그런데 밤 10시에 찾아온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날 밤 10시에 찾아온 거잖아요. 요때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한테 아마 이제 이 남자가 여자 카드를 썼나 봐요. 이제 신용이나 이런 거에 안 좋았겠죠. 여자 카드를 썼다? 여자 카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카드값 줘. 나 카드값 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내가 일한 돈이랑 내가 빌려줬던 돈 받아서 줄게. 너 돈 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반응을 하죠. 너 맨날 그렇게 돈 어디서 뭐 빌려준 돈 받을 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돈 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매번 받아오지도 못하잖아. 병신같이 지가 일하고 빌려준 돈도 지금 못 받아오냐? 이게 좀 질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여자는 집으로 간 거고 남자는 이제 또 어디로 간 거죠. 남자도 자기가 머무는 그 모텔로 갔어요. 집이니까. 달방으로 자기가 집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오후 정도 됐잖아요. 이제 저녁쯤에 이 남자 그리고 남자의 조카 그리고 이 남자의 후배 그리고 그 20대 여자 4명. 4명이서 보쌈을 시켜서 같이 저녁을 먹었대요. 근데 그 달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카랑 후배는 돌아간 거예요. 남자 둘은 간 거예요. 그럼 둘이 남은 거네? 그럼 이제 그 둘이 남은 거죠. 이 범인들 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더 했대요. 술을 마시던 중에 이 남자가 이 20대 여자한테 자기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내 좀 도와줄 수 있나? 나쁜 일인데 도와줄 수 있냐?
내가 사람을 겁주려고 하다가 까딱하면 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겁주려고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와달라. 예. 안 죽게. 그럼 살해의 고의성은 여기서 부정되네 이미. 아니에요. 안 죽게가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너가 동참해서 옆에서 도와달라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내가 날 좀 말려달라 뭐 이런 뉘앙스도 겁주려고 있고. 하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 그러니까 같이 가달라는 거야. 그 현장에. 그래서 그 여자가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갔잖아 칼 같은 거.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범행 준비를 해요. 둘이 이제 술 먹다가. 갖고 집에 회칼이 있었대요. 칼날 길이 한 12cm, 총 24cm 정도 되고 그 날카로운 얇은 회칼 있잖아요. 좀 그렇게 큰 칼은 아니지만 회칼로 집에 있는 이제 러닝 셔츠를 찢어요. 잘라. 아까 뭔지 알겠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회칼 손잡이에다가 돌리고 남은 조각으로 아까 왜 까베기 엮어가지고 그 목조로 댔은 끈. 예, 끈을 만든 거예요. 한 40cm 정도 되는 끈 하나랑 또 뭐 2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인 건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보관 중이던 정신과 약이 있었던 거예요. 작구나. 예, 나중에 이제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약이 보통 주로는 그 조현병 치료제 그리고 양극성 성격 장애 치료제에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 부작용처럼 먹으면 몽롱해지고 이게 막 그 해롱해롱 정신 잘 못 차리고 잠들고 이런 게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그 약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안약통에다가 넣어갖고 준비를 해요.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응. 그래갖고 요걸 챙겨가지고 10시 반쯤에 여자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 이후 상황은 여성의 진술이랑 대체로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강제로 입에 넣는 바람에 여자가 골아 떨어졌구나. 그죠. 그래서 아까 잠든 이유가 좀 요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참 희한한 놈이네 정말. 이 이제 사건 직후 다음 날이죠. 여자가 18일에 신고했다며. 신고하고 남자랑 20대 여자 둘은 뭐 똑 떨어지는 살인미수 혐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21년이잖아요. 21년 6월이었어요. 6월 25일에 1심 선고가 나요. 남자는 징역 5년. 여자는 이제 좀 도와주고 가담 정도가 경하다라고 해가지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항소했지만 뭐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고 10월 21일에 확정이 됐어요. 끝났네. 그죠? 이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에요, 교수님. 뭐야 또? 이게 여자가 최초로 피해 신고한 게 1월 18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2월 23일에요.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추가 고소를 해요. 이미 보냈는데? 네. 추가 고소를 뭘로 하는데 추가 고소를 했나? 약을 먹여서 나를 재운 뒤에 성폭행을 했어요. 그 지금 아까 얘기한 1년의 과정에서 나를 성폭행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 심각해지지. 네. 그래서 특수 강도 강간. 그죠. 예,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특수강간으로 추가 기소가 되죠. 칼 가지고 있었으니까. 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이게 지금 죽이려고 목 조르고 막 이렇게 한 건 남자도 다 인정하고 여자 진술도 생생하기 때문에 뭐 걱정은 하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강간까지 했느냐. 참. 이게 여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1월 18일 최초 진술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술에는 강간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었죠. 없었잖아. 네. 근데 왜 갑자기 이 여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을 하냔 말이야. 한 달 지나가지고 한 달 넘게 지나가지고 사실 여기에도 이제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신고를 1월 18일에 했잖아요. 그 다음 날이에요. 1월 19일 저녁쯤에 이 피해 여성이 이 남자친구 자기 지인들 몇 명을 비롯해서 만남을 가져요. 여자도 대범하네. 근데 이게 이 피해 여성이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고 그 20대 여자 있죠. 20대 공범 여자. 공범 여자가 이 19일에 밤 10시쯤이었어요. 밤 10시쯤에 이 피해 여성한테 전화를 해요. 만나자 좀. 이렇게 돼가지고 장소는 이 공범 여자의 아는 언니 집. 우리 아는 언니 집에 있으니까 글로 와라. 글로 오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피해 여성이 당연히 혼자 가기는 무섭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올케랑 자기랑 자기 아는 오빠 한 명이랑 이렇게 약속 장소로 가요.
갔더니 그 20대 공범 여자랑 그 왜 아까 그 전날 보쌈 같이 먹었던 후배 한 명 있었죠. 그 남자의 후배. 이 지금 가해자 범인의 후배. 걔가 같이 있었구나. 그 남자가 둘이 같이 그 둘이 있더래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만난 남자는 거죠. 긴급 체포된 상황이 지금. 현재. 남자는 이제 긴급 체포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런데 이것도 또 좀 희한해요. 뭐 이런가 싶은데 이 피해 여성이 자기 올케랑 아는 오빠 한 명을 대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는 오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조직 폭력배예요. 얘도 행동대장. 그러니까 데려갔겠지 안전봉으로. 행동대장인데. 근데 너무 웃긴 건 사실은 그럼 피해자 측 지인인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다 아름 아는 사이인 거예요. 아이 그 동네 똘만이 그냥 건너 새치 건너. 예, 맞아요. 아는 사이지. 그래서 이 아는 오빠, 이 조폭 행동대장이라는 이 남자가 20대 공범 여자랑도 아는 사이, 가해 남성이랑도 아는 사이, 가해 남성의 친구하고도 아는 사이. 다 이렇게 아는 사이인 거예요. 후배하고도 아는 사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 20대 공범 여자애가 입에서 무슨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사건 당시에요. 그 오빠가요. 그러니까 가해자요. 오빠가 이제 언니 피해자인 거. 피해자가 언니니까 30대니까 언니 강간하는 거 제가 봤어요. 약 먹이고. 약 먹이고요. 하는 거 봤어요. 언니 미안해요.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이때 이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경찰 조사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말이 안 나오다가 이후에 추가 고소를 하고 이제 슬슬 그런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예. 자, 그러면 사실 이 20대 공범 여자가 강간 사건의 목격자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주요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진술이 경찰 중요하죠. 당연히 조사 받을 텐데. 예. 맞아요. 그래갖고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건도 있고 하니까 1월 19일에 남자 긴급 체포돼서 조사받고 그 다음 날이에요. 1월 20일. 1월 20일에 이 공범 여자, 20대 공범 여자가 이제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거든요. 이제 진짜 따라간 이유부터 한번 이제 쫙 경찰이 조사했을 텐데. 그쵸. 한번 맞아요. 해봐. 그 뭐예요 그게? 왜 따라갔대? 자기 도와달라고 우리 둘이 있을 때 그 오빠가요. 가해자 오빠가 범인 오빠가 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무서워서 따라갔어요. 아 강요에 의한 행위구나. 그 집에서요. 니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나쁜 일인데 도와줄 수 있나? 라고 해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바닥으로 제 머리통을 한 대 팍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한다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랬더니 근데 또 때려. 또 때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래서 따라간 거고요. 이 그 강간 관련된 거는 이 그 저한테 맥주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범인 오빠가 그래서 제가 사러 나가서 사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사러 나가기 전에요. 제가 맥주 사러 나가기 전에 그 범인 오빠가 이 피해자 언니한테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제가 그걸 그거 봤대? 봤어요. 아니 애인 사이고 그 전날도 같이 자고 그랬는데 왜 뭐 이렇게 가서 강간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죽인다고 하면서 그죠? 좀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범인 오빠가요 그 피해자 언니 강간하려고 속옷을 막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장면을 봤고요. 제가 그때요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발 하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했지만 안 멈추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빠를 막 밀었어요.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하고 제가요 이거 사건 있고 다음날 그 같이 보쌈 시켜 먹은 오빠 있죠 보쌈 오빠 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렸어요. 강간도 했다고. 그때 제가 그 말도 했어요. 범인 오빠가 강간하려고 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19일에. 너 그러면은 그 피해자 언니랑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 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해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피해자 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똑부러지게 떨어지네 이제 현재는. 네. 이제 그런 진술을 1월 20일 경찰 최초 이 20대 여자 최초 경찰 진술 조사 때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에요. 21일. 갑자기 이 여자애가 그 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가 혼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1월 22일에 와가지고요.
경찰한테 한다는 얘기가 20대 여자애가 20대 여자애가 제가 전날에요 경찰 조사 받을 때 진술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범인 오빠가 제 머리 때려갖고 제가 겁먹어서 따라갔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래. 그 범인 오빠가 피해자 언니 기절해 있을 때 그 지 막 속옷 벗고 성관계 하려고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야? 사실은 제 머리 때린 적도 없고요. 왜 거짓말한 거야? 그 오빠가 그 피해자 언니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 불러다가 그 거짓말을 했어?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왜냐는 말이에요. 사건 다음 날 그 제가 아는 언니 집에서 다 같이 피해자 언니랑 다 같이 모여 있었을 때 그때 같이 있던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아, 그 지금 방에 잡혀간 놈의 후배일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 그 행동대장 오빠 있죠? 조폭 오빠. 아, 지가 보디가드로 데려간 오빠가 피해자랑 같이 왔다는 피해자가 무서워가지고 올케랑 한 명 더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조폭 행동대장 그 오빠가요. 거짓 진술을 시킨 거야? 예. 저 강간한 것까지 네가 봤다고 그러라고? 예. 그 오빠가 시켰어요. 왜 그랬지? 그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왜 또 이 여자는 그렇게 따랐냔 말이에요. 20대 여자가. 희한하네.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이제 20일에 경찰 조사 받고 20대 여자 말하는 거예요. 21일에 지가 찾아갖고 뻥이에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했어. 해놓고 그다음에 경찰만 곤란해지는구만 이거. 그다음에 이제 1월 29일에 검찰 조사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20대 여자 진술을 좀 보자고요. 근데 이때는 아직 강간 추가 고소 전이에요. 이 피해자가 강간으로 추가 고소하기 전이에요. 2월 달에 했으니까. 경찰에서 저 강간 사건은 좀 더 보고 있는 중이네. 예. 진술은 했어도 얘가 지금 오락가락 얘기하고 피해자는 왔다 갔다 하니까 피해자는 강간당했다고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살인미수 사건으로 송치가 된 거네 검찰로. 맞아요. 이제 그것만 조사하는 거고 경찰은 강간 사건은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송해서 붙이면 되니까. 예. 맞아요.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검찰 조사 받을 때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서 이 여자가 이런 짓거리 20대 여자가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봤다고 했다 강간한 거 봤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요 그 첫 조사 1월 20일에 제 첫 조사 받기 전에 그 조폭 행동대장 오빠가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만났구나.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요. 그 오빠가요 종용자죠 그러니까 그 종용자 조폭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제 싸대기를 막 2대나 팍팍 때린 다음에 너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 이제 강간 봤다고 해. 예. 그렇게 시켰어요. 이제 검찰에서 이걸 진술했네. 예. 그리고 나서 2월 23일에 이 피해 여성이 강간 추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경찰에서 또 조사 받아야죠. 당연히 이제 그 사건은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 23일에 이제 다시 이제 경찰 조사를 이 20대 여자가 또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진술을 해요. 1월 19일에요. 피해자 언니랑 다 같이 만났을 때 그 조폭 종용자 오빠가 저한테 네가 경찰 조사 받을 때 그 가해자 형이 강간까지 했다고 말하면 네 형량은 좀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제가 20일날 1월 20일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어요. 제가 1월 19일에 다 같이 모였을 때 피해자 언니랑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범인 오빠가 피해자 언니 강간했다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거의 대화 끝물에 대화 말미에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오빠가 강간하진 않았어요. 그 오빠가. 이렇게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랬더니 그때 피해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내 남친이 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왔다 갔다 하고 네가 계속 거기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말해? 라고 하니까 당했다 안 당했다 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 소리야. 네. 제가 못 봤으니까요. 제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저는 못 봤으니까요.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언니는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랑 한 새벽 3, 4시까지 조사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때 그 조폭 오빠, 종용자 오빠가 경찰서에 가서도 너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가 교도소 안 간다. 강간했다고 말해라 이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 범인 오빠가 피해자 언니 강간하는 거 제가 보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심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경찰서 찾아갔잖아. 그 다음날 경찰서 찾아가고 이거 잘못된 진술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범인 오빠랑 저랑 피해자 언니 칼로 위협하고 끈으로 목 조르고 그건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폭력했다는 부분은 억울해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 보쌈 오빠 있잖아요. 같이 보쌈 먹었던 그 보쌈 오빠한테 전화했었을 때 그 강간했다고 얘기했다고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쌈 오빠랑 전화할 때 그러니까 가해자 후배죠. 보쌈 오빠랑 전화했을 때 그 통화 녹취록이 제출이 됐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이거 1월 18일 통화인데 보쌈 오빠가 이제 근데 이거 심각하네 이거 좀 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20대 공범 여자애가 그러니까 심각한 걸 떠나서 나는 그냥 다 기가 차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보쌈 오빠가 야 근데 네 옆에서 했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좀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사람 보는 데서 강간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더군 여잔데. 그리고 그 피해자 여자도 진짜 웃긴다. 막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간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없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 지금 보면은 20대 공범 여자 검찰 진술에서 살인 미수에 대한 과정을 이 여자도 뭐 진술할 거잖아요. 뭐 그건 똑떨어지고. 일치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요. 그렇지만 강간했다는 내용은 발견이 안 되죠. 사실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졸려서 기절했다 깨어났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는 못할 수 왔다 갔다 있어요. 할수 있지. 그래서 오히려 이 20대 공범 여자 진술이 그 부분은 더 디테일해요. 그렇죠. 구체적이지. 뭐 당연하죠. 자, 그 1차 공격하고 나서 목을 풀어줘가지고 언니가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제 범인 오빠가 다시 끈 가지고 오라고 붕대 해서 갖다 줬다며. 붕대 갖다 줘서 이 피해 여성은 붕대로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 원래 썼던 끈이 그 오빠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붕대를 갖다 주긴 했는데 다시 그 끈을 썼어요. 그리고 입을 맞게 했고 언니가 기절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 피해자 진술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언니가 기절을 하니까 그 범인 오빠가 저한테 물을 떠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미리 준비해간 약을 타가지고 언니한테 먹였어요. 기다렸을 때 먹여버렸구나. 그리고 언니가 잠깐 그 정신 차렸을 때 밑에서 뭐 흘러나온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닦아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건을 적셔 와가지고 진짜로 그 엉덩이랑 바닥에 흘러내린 액체 이런 것들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 닦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맥주랑 보리차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편의점 가서 사다 주니까 이제 그 오빠가 맥주를 마시면서 저한테 니는 나가서 포대자루 갖고 와라. 해갖고 저는 나갔는데 사실 1시간 뒤에 오랬잖아. 예, 저는 근데 사실 그때 진짜로 뭐 그런 거 가지고 올 생각 없었고 신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가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요. 그 언니랑 오빠랑 둘이 바닥에 이불 덮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빠 나 왔는데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니 그냥 가라. 이래갖고 저는 그냥 온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 여자 20대 여자 얘기가 거의 합리적이네. 그러니까 이제 최초 진술에서만 그 봤다고 하다가 뒤에서는 일관되게 아니다.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었고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또 반전이 있어요. 그럼 또 뭐가 또 반전이 나와 이게? 또 반전의 반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살인미수 건은 21년도에 빨리 선고가 났어요. 근데 이 강간 건은 지금 애매하고 증거도 좀 애매하니까 이게 좀 사건이 길어졌거든요. 길어지지 당연히. 예, 그래서 23년도 4월 28일에 이제 공판이 있었거든요. 재판이 아직 선고 나기 전에.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양이네 그것도. 예, 검찰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강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진술 번복한 게 했다. 다시 자발적으로 찾아서 안 했다. 응.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경찰에서는 그 말 안 믿고 그냥
강간으로 그냥 밀어붙인 모양이네. 왜냐하면 또 피해자 진술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뒤에 가서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재판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23년도 4월 28일에 이 강간 사건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 20대 공범 여자애가 나와갖고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또 번복을 해요. 아 이게 뭐야 씨. 강간했대? 강간했대. 제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다 맞아요. 제가 같이 안 가주면 저 때린다는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따라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내 여자친구 목 조르면 너는 그 여자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있어라. 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나 어차피 걔 죽이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죽일 거다. 아, 이제 강간을 하고 죽일 거 어차피 죽일 말이 거니까 바뀌었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범인 오빠가. 그리고 그래서 피해자 언니가 기절하니까 그 오빠가 물 떠오라고 했을 때 거기다 약 타가지고 그 뭐 약을 그 범인 오빠가 언니 입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범인 오빠가요 자기 바지랑 팬티를 막 벗더니 언니랑 성관계를 막 하려고 했어요. 제가요 그 성폭행 하려고 하는 모습 직접 봤어요. 제가요 삽입된 거 그 장면까지 명확하게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강간하는 거 말리지는 못했고요. 오빠 나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그 오빠를 막 밀쳐내고 이러면 맞을까봐 막 그렇게 그렇게는 못 적극적으로 제지는 못하고 말로만 무서워 그만하자 막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범인 오빠가 저한테 맥주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갔다 오니까 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언니 옷차림 피해자 언니 옷차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범인 오빠는 밑에 벗고 있었던 걸로 난 기억한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범행 직후에 그 보쌈 오빠 보쌈 같이 먹었던 보쌈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성폭행했다. 내가 이렇게 다 말도 했다. 아니라고 했던 거가 뻥이다. 말도 다 했다. 그리고 1월 19일에 그 만남 가졌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성폭행했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그 제가 피해자 언니한테 모든 건 다 범인 오빠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미안하다 하면서 계속 사과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 자리에서는 주로 그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언니는 먼저 갔어요. 자, 그 1월 21일에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번복했던 거 있잖아요. 거짓말 내가 뻥친 거다. 이렇게 이유는 그렇게 번복한 이유는 범인 오빠가 혹시 저한테 와갖고 보복할까 봐요. 아, 지가 일러준 사실 알아갖고 보복할까 봐. 예. 그때요 그 범인 오빠가 언니 성폭행하는 거 제가 봤고요. 그때 범인 오빠는 계속 막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언니는 계속 막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성폭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언니가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또 막 발버둥 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거를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다 봤어요. 번복의 번복이죠. 너무 심하게 오락가락해요. 자, 이 공판에서 이제 이 진술까지 이제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일단 그 부분이 있죠, 교수님. 무서워서 못 말렸다고 지금 공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밀치고 말렸었다고 그랬죠. 그죠? 안 맞아요, 이거. 이 비일간데요. 그리고 보쌈 오빠한테 전화로 내가 말했다. 이것도 오락가락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녹취록 읽어드렸잖아요. 강간을 말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전화 녹취록에. 부합이 안 되죠. 자, 그리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저항하고 막 그 반항하고 기절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를 15분에서 20분간 봤다라고 공판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이랑 안 맞아요. 피해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1월 19일에 그 만남 강간 당했다는 얘기 듣기 전까지는 인지도 못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게 저항하고 막 발버둥 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안 그거 되지. 어떻게 몰라요 말이 안 그거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고 그 이 20대 공범 여자가 21일에 경찰 조사 받을 때 나 그 조폭 오빠한테 종용 받아갖고 한 거지 사실은 거짓말 친 거다라고 했던 이 조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종용자 오빠한테요 제가요 이것도 희한해요 웃겨요 교수님. 자기가 20대 여자 얘기예요. 자기가 그 종용자 오빠한테 20일에서 21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저도 강간당했어요. 그 조폭 오빠한테. 아니 실제로 그래서 고소를 해요 교수님 이 사건으로. 그리고
강간 혐의로 기소가 돼요. 여자가 뭐 강간당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무죄 선고가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죠, 이 여자애가. 이 여자 이상한 애네. 좀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그 조폭 종용자 오빠 있잖아요. 그 종용했다는 그 오빠도 공판에 나와갖고 다 이제 증언하고 하거든요. 근데 1심 때 증언하면서 이런 진술을 해요. 20대 그 공범 여자 있잖아요. 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바로 전날에 모텔에 가가지고 지랑 그 20대 여자애랑 범인 오빠랑 그 보쌈 오빠 있죠. 보쌈 오빠랑 그래서 2대1로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맞죠, 교수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전날 애인하고 지들 둘이 가해자 피해자가 모텔에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인가. 이것도 거짓말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범 여자애는 못 쓸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못 믿어요. 못 믿을 근데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건 그거라 쳐. 여자가 왔다 갔다 한 거는. 네. 근데 실제 강간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여부를 얘 얘기 20대 여자의 얘기는 빼놓고라도 그건 봐야 되잖아요. 뭐 더더군다나 뭐 닦아주고 막 이런 게 나왔잖아. 그죠. 그거 닦아준 거 있잖아요. 이 피해자의 그 중요 부위랑 엉덩이 부위 그리고 흘러내린 분비물들 닦아줬다는 수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갖고 그 사건 다음날 1월 18일에 신고하고 나서 현장 감식을 해요. 그래서 이 수건에서 피해자 DNA 나오고요. 가해자 범인 남성 DNA도 나와요. 다만 이 범인 남성의 DNA가 검출된 곳은 그 수건 닦은 부분이 아니고 반대쪽 면 있죠. 반대쪽 면에서 DNA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불분명하죠. 애매하네. 그죠? 그냥 손으로 그걸 짚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고 나서 그 강간으로 추가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을 재감정을 해요. 그래야지. 재감정을 했더니 여기서 또 반전이에요, 교수님. 뭐요? 그 수건 반대면 하단 부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 남자 거? 그 남자 거. 뭐야 시도는 했나 그럼 또 한 거 같잖아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좋아요. 이거 지금 증거도 애매하고 지금 공범 목격자 진술도 애매하면 하나 남은 거 있죠. 피해자 진술. 뭐 여자애가 공범 여자가 이상하게 진술하든 말든 피해자 진술이 타당하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범 여자의 건 털어버리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월 18일 최초 경찰 진술, 피해 진술을 할 때에는 강간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그냥 목 들렸다가 그 축축한 거 그 밑에서 뭐 나온다 이 말만 있었지 나를 강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월 19일에 다 같이 만나요. 이때 이 여자애가 뭐 그런 얘기를 공범 여자애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월 20일에 이 공범 여자애가 성폭행을 내가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음날 21일에 부인을 했잖아요. 이 타임라인 이후에 1월 21일에도 이 피해자도 경찰 진술을 해요. 이제 1월 18일에 최초 진술하고 1월 21일에 두 번째 경찰 진술을 하는 거죠. 피해 여성이. 근데 자기는 몰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범인 20대 여자는 자기가 맥주 사러 가기 전에 네 남자친구가 너한테 성관계 시도했다고 하는데 너 그거 알고 있어? 피해자 그거 기억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니요. 말을 안 해요. 그 강간했다는 갔다부터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진술하냐면 그 당시에요 제가 목이 여러 차례 졸려갖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여가지고 명확하게 상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목 졸려서 의식을 잃은 다음에 조금 다시 의식이 돌아왔었을 때 제 남자친구가 물 같은 건지 뭔지는 몰라도 저한테 억지로 먹인 거 그것만 조금 희미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목 졸릴 때 그 머리 쪽으로 피가 막 엄청 쏠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눈도 막 빠져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눈이 충혈돼갖고 시뻘개졌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제가 막 그 배랑 옆구리 맞은 거 그래서 멍든 거 이거 말고는 추가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강간 피해를 얘기를 안 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자는. 네. 그리고 특히 이 공범 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을 탄 물을 먹고 난 이후에 정신이 있을 때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저항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면서요. 근데 이 피해 여성도 지금 이 진술에 따르면 약 먹은 순간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연이어진 그 의식이 있는 순간에 강간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이 여자는 피해 여자는 그때 나를 강간하는 거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월 21일 경찰 진술이 이래요. 그럼 피해자가 2월 3일에 검찰에서도 진술을 받거든요. 거기서도 진술 안 했어요? 거기서도 진술을 안 해요.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아닌 거지, 뭐. 아니 뭐 고소하고 나서부터 시작됐구만. 맞아요. 그 다른 뭐 몇 가지 추가 진술 같은 거 해요. 모텔에서 나왔을 때 뭐 나 병원에다 내려주고 지네 엄마 집에 간다고 했다. 뭐 이런 뭐 추가 진술을 하는데 2월 3일 진술에서도 검찰 진술에서도 강간 피해에 대한 내용을 진술을 안 해요. 그러다가 2월 23일에 추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강간 피해를. 근데 이제 2월 23일에 추가 강간 고소를 한 이후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진술에서. 보자고요. 2월 23일에 추가 고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루어진 조사가 3월 4일 조사예요. 경찰 조사죠. 그러니까 최초로 강간 관련된 진술이 나타나요. 1월 19일에 다 같이 만났을 때 그 공범 여자애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나한테 말해줘서 알았다 그 소리 아니야? 그거 믿고 제가 성폭행 신고하게 된 거예요. 글쎄,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상황은 쭉 비슷하게 이전 진술이랑 비슷하게 쭉 얘기해요. 근데 제 남친이요 같이 온 여자애한테 포대자루 가지고 몇 시간 있다고 오라고 한 후에 제가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안방 방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원피스가요 브래지어 위에까지 올라가 있고 팬티는 벗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네. 그리고 그때 남친이 제 왼쪽 편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손으로 토닥토닥 하면서 계속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남친은 아래에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위에는 뭐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신을 잃긴 했지만 그 당시에요. 제가 그 성기가 너무 아팠다라는 느낌이 났기 때문에 그게 성폭행이라고 생각한다. 나 성폭행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성기 쪽에 근데 통증이 있긴 있었지만 그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수건으로 막 닦을 때 그것 때문에 아픈 건지 제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서 괜찮을 줄 알고 뭐 산부인과 이런 데는 안 갔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갔다는 얘기. 예. 병원 갔으면 간단한 건데. 그리고 그 남친이랑 그 공범 여자애가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 갖다 재판을 지금 받을 예정이긴 한데 혹시 형량이 작게 나와서 저를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두려워요. 엮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데. 그죠? 지금 이 강간을 주장하는 최초의 피해 진술에 의해도 지금 자기는 강간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걔가 얘기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한 것 같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럼 사실은 1월 19일에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왜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한 거잖아요. 확신이 없었던 거죠. 본인도 그만큼. 그런 거지. 그죠. 그리고 교수님이 딱 그 마지막 진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 미수건으로 형량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무서운데. 그래서 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추가 고소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황상. 그러네. 그리고 나서 이 피해 여성은 이 강간건으로요. 22년 9월 16일에 1심 재판할 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증언 공판 진술은 굉장히 그 이전 진술이랑 비교하면 과장되는 패턴이 발견이 돼요. 그 살인미수 사건은 1년에 쭉 그 상황은 또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요. 그러다가 뭐라고 진술하냐면 남친이요 끈으로 내 목을 조르고 공범 여자애가 손으로 내 입을 막은 후에 제가 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 여자한테 시켜서 수돗물을 떠왔는데 거기 이상한 약 액체를 섞어서 제 입에 넣었어요. 이게 뭐 뒤늦게 지득한 사실을 자꾸 가공하고 있고. 이게 사실 처음 약 넣은 거는 기절해 있는 상태잖아요. 기절하니까 그러니까. 물 떠오라 그런 거잖아. 그래. 그래서 최초 진술에서는 안 나왔었잖아요. 약 그랬어, 얘기가. 근데 이거는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마치 굉장히 아는 것처럼 과장하는 과장. 그죠, 과장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후에 정신을 차리니까 남친이 다시 제 목을 조르면서 자기 바지랑 팬티를 벗은 후에 삽입을 했어요.
이것도 몰랐다더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네. 그렇죠. 갑자기 바지 나오는 벗고 거예요. 뭐 속옷 벗고 뭐 네,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대 신문에서 막 변호인 측이 막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 지금 그 집에서 있었던 일 잘 기억나냐? 사건 당일에 그 피해 순간을 잘 기억을 하고 있냐? 라고 하니까 너무 기억이 잘 나요. 자 그러면 당신 처음에 그 왜 안 했어? 최초 그 조사 받을 때 왜 성폭행 관련된 거는 진술 안 했냐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신도 없었고요. 사실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아니죠, 안 맞죠. 긴가민가 자기도 모르겠어 갖고 말 안 했다며. 맞아요. 근데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는 내가 당한 게 확실한데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자꾸 뭐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공범 여자애한테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느낀 것도 있어요. 당시에 제 그 속옷을 벗긴 사람이 그 공범 여자애고 처음에 닦아줄 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남친이 나한테 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나 다를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1월 19일에 만났을 그 때 얘기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너 왜 내 속옷 그때 벗겼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요.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길래 내가 성폭행 당한 게 맞구나 라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막 계속 길게 모의한 적도 없고요. 한 20분 정도 있다 나왔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변호인이 질문하겠죠. 그러면은 너 그날 전에 듣고 그 다음 21일에 조사 받았는데 왜 말 안 했냐? 바로 조사 받았지. 왜 성폭행 사실 말은 이렇게 확신을 했다면서? 그랬더니 또 다르게 진술해요.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기억이요. 저도 기절했다가 막 깼다가 이걸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제 정확한 기억인지.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분명히 남친이 씻고 내 옆에 있으면서 물 닦고 그런 기억은 중간중간 분명히 나요. 남친이 제 속옷 벗기고 삽입하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하는 말이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걸 내가 기억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 옷 벗기고 속옷 벗기고 몸을 저한테 갖다 대고 제가 반항하면 또 목 졸라서 저를 기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성관계 장면이 명확하게 기억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공판 진술에서 이 진술에 따르면 자기 속옷을 남자친구가 벗겼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는 공범 여자애가 벗겼다며. 이게 진술이 비일관되죠. 그리고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이 너무 잘 기억난다. 라고 하면서도 성폭행 장면이 기억나는 건 또 아니다. 나 기절하느라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부분 생각난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진술을 못 하는 거고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상한 약을 먹인 후에 정신 차리고 강간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공판 재판 진술은. 근데 약 먹였다는 이 최초 진술은 1월 21일 때 그 처음으로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목이 졸려서 의식을 잃은 후에 조금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때 그 남자친구가 물 같은 건지 뭔지 몰라도 나에게 억지로 먹인 거 기억난다라는 말을 1월 21일에 처음 했어요. 근데 그 물 먹이고 바로 강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1월 21일에는 말을 안 한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피해자의 진술을 쭉 종합을 해보면 살인미수 행위는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지. 그죠? 진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폭행 사건은 제대로 못 하네. 그죠? 제대로 진술을 처음부터 진술도 안 일관성도 하고 없고. 자연스럽게 진술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진술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소경위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공판 진술은 여자애한테 그 공범 여자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전언을 하거나 직접 기억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해놓고 또 기억 못한다고 하면서 흐리하게 얘기하고 거짓말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일관성, 구체성 다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피해 여자의 진술도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강간 부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척됐구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 수건 닦은 거 정액 정액 그거는 이제 있었잖아요. 그거 증거잖아, 근데. 그렇죠. 과학 수사 증거인데.
그래서 이 재판부도 이 당시 범행 당시에 사용된 수건에서 이 가해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다는 점은 강간을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긴 맞다. 그렇지만 이 사정만으로 반드시 강간 피해 발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교수님 기억하시죠? 교수님 대충 이제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지금 피해 여성이랑 가해 남성 전날에 어디 갔어요? 모텔에 갔잖아. 그래서 언제 나왔죠? 사건 당일 오후. 오후 2시, 3시. 그죠? 그리고 이 여성이 이렇게 진술해요. 이 사건 전에 남친이랑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가해 남성도 이 범인도 그때 모텔 갔을 때 성관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자, 그러면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모텔에서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퇴실한 날이 이 사건 당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그러면 그 전에 모텔에서 성관계할 때 지렉 내에 들어가 있던 정액이 흘러나왔을 개연성도 봐야 돼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액이 수건에 묻은 정액이 그럴 수 있어요. 사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현출된 게 아니라 그 전 직전 모텔 상황에서 그 묻게 됐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 내에 정액이 잔존해 있다가 예. 목을 졸르면서 소변 봤잖아요. 맞아요. 소변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같이 흘러나와서 흘러나왔어요. 닦은 거에 묻었을 개연성이 있어요. 아까부터 그 생각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그러니까 목 졸려가고 기절하면 몸이 되게 네. 이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소변도 보게 소변 되는 봐요. 거고, 예. 이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건에서 DNA 검출됐다는 정액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강간의 거죠. 증거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음. 범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인정해요. 처음부터 인정했다 그렇지. 그랬잖아요. 근데 강간은 일관되게 부인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외에 종용대장, 조폭, 행동대장이 경찰이랑 공판 진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 범인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접견 갔을 때 그 범인이 강간 사실 인정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저랑 같이 갔던 후배가 그거 다 녹음했다. 라고 해갖고 녹취 파일을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녹취 파일에도 인정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 같이 갔다는 그 녹취 파일 녹음했다는 그 후배 있죠. 걔가 나중에 교도소 넘어갔을 때도 계속 접견 가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도 그래서 또 제출을 하는데 보면은 이 후배가 이래요. 형님이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른다 아니가 나는 모르잖아 모른다, 라고 아이가. 그랬더니 가해 남성이 나 진짜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 후배가 형님 그 20대 여자 있잖아 걔 땡땡이가 형님 강간한 거 경찰에 다 말했어 그랬더니 이 가해 남성이 근데 나 진짜 안 했다 그거 진짜 안 했다 그리고 걔 보는 앞에서 나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근데 걔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이 후배가 이 범인한테 자백을 종용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형님이 인정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는 무조건 써준다고 한다. 알아서 해. 알아서 판단해라. 형님아 그냥 인정하고 합의서 받아라. 이렇게 막 종용하는. 근데도 얘는 시종일관과 강간 사실은 부인했다는 얘기네. 네, 근데도 이 가해 남성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대 여자의 그 진술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강간당했다는 피해 여성도 신뢰할 수가 없고 강간했다는 정황 뭐 수건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거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거는 그럼 무죄 떨어지겠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다 해갖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아마 짐작컨대 살인미수로 가면 5년 나왔잖아요. 아까 네, 5년. 그 정도 내외에서 끝나거든요. 그쵸? 그러면 나와가지고 혹시 박살날 것 같으니까 요번 기회에 강간 얘기도 막 나오니까 확실하게. 훅 담궈놓고 싶었던 거. 내가 볼 땐 그 조폭 그 행동대장 되는 애 걔가 기획한 것 같아. 그쵸? 걔가 총 감독이 돼가지고 20대 여자애한테도 그렇게 진술하라고 알고 시키고 이쪽에 피해자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리고 막 적경 가가지고 너 뭐 했다고 하라. 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합의서 써줄게 이렇게 그 밀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그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름다운 공 박사가 계속해서 그 삽입 여부 뭐 이런 걸 저 시집단간 처녀가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한마디 내가 좀 거두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성범죄 강간의 기수 시기를 결정하는 이론이 네네. 삽입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접촉설이 네. 있고 뭐 시도할 때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지구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강간의 그렇죠. 기수 시기는 그거는 거의 삽입설로 삽입이다. 보거든요. 일부라도 하여튼 삽입하면 맞아요. 그때부터 강간이 성립됐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삽입이 되기 이전의 행위는 이제 강제추행, 강간 미수죄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삽입이라는 얘기를 이거 쓴 건데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그죠, 법률 용어인데 어떡해요? 공식적인 법률 용어니까 혹시 좀 우리 이상하게. 그전 구독자님들은 다 다 아셔, 아셔. 다 맞아요. 아시는데 또 괜히 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뭐그 기수식이 그 이론은 삽입설, 뭐 접촉설, 접설, 닿기만 해도 강간으로 인정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폭넓게. 예. 뭐 그런 거 등등. 이제 추후에 한번 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 PD님들이 살인 미수는 똑 떨어서 그냥 저 5년 된 건데. 집행유예 요걸로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간 사건과 관련돼서 등장인물만 정리해주면 맞아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네. 고생했어요. 네. 예, 오랫동안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